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 커브디오 한욱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K5의 기본 오디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튜닝을 하기 전이든 튜닝을 한 후든 내가 목표한 사운드가 어느 것인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튜닝 전에도 불분명한데 튜닝을 해놓고도 내가 투자한 비용만큼 사운드가 나온 것인지 더 좋게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 튜닝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의 70% 이상은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가 뭔지 그리고 실제 돈을 과도하게 썼을 수도 있고 돈을 버렸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순전과는 달라진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순정 오디오 시스템을 먼저 지난 시간에 RTA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제가 띄운 이유는 이 트위터와 그 다음에 미드 우퍼를 어떻게 할 건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트위터와 미드 우퍼를 원 채널로, 같은 채널입니다, 하나의 채널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분리해서 오디오에서 트위터 따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앰프가 추가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미드 따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트위터 따로, 미드 따로 이렇게 각각 내보내는 튜닝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멀티죠. 글자가 안 보입니다. 멀티 앰프 채널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위터에도 앰프 채널을 하나 분배하고 미드우퍼에도 앰프 채널을 하나 분배하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같은 채널로 할 것인지, 이것은 사운드를 얼마나 좋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각각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위터와 미드가 이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거리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같은 채널로 묶어 놓으면은 위상이 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위상이 왜 틀어지느냐? 위상이 왜 틀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북쉘프가 있어서 트위터가 여기 있고 이 아래쪽에 미드 우퍼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 크로스오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쪽은 고음이고 이쪽은 바로 이 대역이 여기서 나오고 이 대역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 크로스오버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개의 스피커가 여기에 청취자가 있다고 했을 때 거리가 같고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표현하는데, 이 크로스오버에서 위상을 기본적으로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버 대역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필터가 들어가면은 위상과 이퀄라이저 특성이 저절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카오 오디오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대시보드고 트위터가 지금 여기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문인데 여기에 6.5인치가 달려 있습니다. 방향도 다르고 거리도 다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크로스오버를 동일하게 한 채널로 해서 이런 회로를 쓴다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 크로스오버 주파수 대역에서 이게 이제 이 고음이 나오는 거고 저음은 여기는 중저음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고음이 나오고, 자, 이랬을 때 이 대역에서 위상이 틀어지고 EQ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시간과 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카오 오디오에서 흔히 얘기하는 멀티, 바이앰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이앰프를 하느냐? 이 중저음용 따로, 그러니까 이 미드 우퍼는 하나의 채널로 해서 고음을 잘라내 버립니다. 자, 여기가 중저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트위터는 별개의 필터로 이렇게 저음을 잘라내버리고 고음만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별개로 하면은 위상과 이퀄라이저와 레벨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멀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에 이 고음 트위터가 있고 여기에 미드우퍼가 있고 물론 좌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같은 채널로 한다는 얘기는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고 소리는 그만큼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정 외장 앰프가 장착된 차량들은 대부분 이게 다 멀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피커의 성능이 떨어지고 앰프의 성능이 떨어져서 순정 오디오 옵션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 오디오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첫 번째는 멀티를 할 거냐, 즉 다시 얘기하면은 바이 앰프를 할 거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미드, 그러니까 이 도어에 장착된 미드가 너무 아래쪽에 있습니다. 즉 대시보드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시보드하고 높이가, 이 높이가 같다고 표현을 하면은 음상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미드우퍼, 사람 목소리와 저음을 내는 스피커가 너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음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음상이 올라오긴 하되 사운드 포커스만 생기고 전체적인 음상이 안 올라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이엔드 튜닝을 할 때 여기에다가 미드레인지를 하나 넣는다든지 이 도어 쪽에 이렇게 미드레인지를 넣어서 3웨이를 만듭니다. 이 3웨이를 만들면 이 아래쪽에 있던 음상이 위로 무대가 꽉 차는 모양으로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차량은 기본 오디오, 물론 이 3웨이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3웨이를 만드는 순간 기본 튜닝비 플러스 200만 원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웨이를 어차피 도어에 장착할 수도 없고 3웨이를 만들 수도 없으니 이 상태에서 음상을 가능한 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바로 이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의 역할을 적절하게 잘 만들면 음상이, 전체적인 음상이 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이 센터 스피커의 포커스를 넓게 만들 거냐 좁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사운드는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센터 스피커를 가능하면 넣어주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이 센터 스피커가 이 두 개의 음상이 운전자 위치에서 들을 때 이 가운데에 있다 손 치더라도 센터 스피커가 없을 때 이 음상은 가상음인 것입니다. 일종의 직접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컬의 섬세한 소리를 더 느끼고 싶다면 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해서 섬세한 보컬의 감성을 더 느낄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이 도어 스피커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중음역대의 딥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RTA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음부터 고음이 이렇게 쭉 평탄하게 나와야 되는데 500에서 800Hz 정도의 이런 딥이 생기는 이유는 이 차량의 구조,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아래쪽에 있고 내 얼굴은 여기, 그러니까 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구조상 별 수 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라인에서, 그러니까 추가되는 DSP 앰프에서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 원래 쓰려고 했던 출력이 60W라면은 30W 뿐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앰프를 추가했는데 출력을 반절뿐이 못 써요. 왜? 볼륨을 올리면 이 부분이 먼저 가서 여기 가서 부딪혀서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음의 왜곡이고 소리가 귀가 따갑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앰프에서 특정 부분에 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좋은 튜닝이 못 됩니다. 적당히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도 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터 스피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센터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센터 스피커는 좋은 소리를 더 좋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순정 스피커에다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것은, 그대로 추가하는 것은 가장 나쁜 튜닝이고, 실제로는 이 도어 스피커를 바꾸고 이 도어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시킨 상태, 그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할 때 바로 이 센터 스피커가 추가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바로
멀티를 할 건지, 그러니까 바이앰프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센터를 넣을 건지, 센터 스피커를. 자, 이 두 개가 결정이 되어야만 전체 가격에 대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택시가 아니라면 트렁크에 우퍼 넣는 것까지 고려하겠지만 택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퍼를 넣을 수 없는 경우에 저음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이 앞도어 스피커에서 너무 과도한 저역, 그러니까 우퍼에서 내야 되는 사운드까지 재생을 하면은 이 사운드는 뭉개지고 붕붕거리는 사운드로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뒷도어 스피커의 역할입니다. 뒷도어 스피커를 약간의 우퍼 역할을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즉 앞도어 스피커는 중저음인데 중저음을 제대로 나오게 만들고 뒷도어 스피커를 똑같은 중저음이지만 저음을 조금 더 나오게 만들면은 앞도어에서만 나오는 저음보다는 뒷도어의 저음을 도움을 받아서 우퍼는 없지만 조금 더 나은 저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뒷도어 스피커 교체입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이 모든 것이 다 비용에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튜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나은 튜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설계 방향이 여기에서 정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더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챔버입니다. 이 트위터는 고음을 출력하는 트위터는 고음용이죠. 이 트위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트위터에서 사운드가 나왔을 때 이 1단 소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직접 오는 소리. 왜냐하면 소리는 진동파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지 않고 파동을 일으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부딪혀서 오는 소리와 직접 운전석으로 가는 사운드, 이것 때문에 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챔버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운전자의 귀를 향해서 바로 쏘아줄 수 있기 때문에 고음이 평탄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챔버가 없으면 고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딥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순간 이 부분이 볼륨을 올렸을 때 먼저 찌그러든다. 그래서 볼륨을 크게 듣느냐 작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어느 정도까지 보완해 줄 거냐를 같이 조율할 때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카오디오 튜닝하면 보통 볼륨을 크게 듣기 때문에 이 딥이 발생한 이 대역을 너무 많이 보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조율의 기술입니다. 자, 아무튼 순정형으로 여기다 장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챔버형으로 여기에다가 올릴 것이냐는 소리를 스피커를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의 만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상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보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별 수 없이 안에다 넣어야 되지만 소리는 그만큼 손해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품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센터 스피커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지금 이 RTA 파형이 아니고 이것은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입니다.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신호와 위쪽에 있는 신호는 앞도어의 LR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뒷도어의 LR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순정 자체가 이렇게 시간과 위상과 이퀄라이저가 조절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신호를 그대로 센터를 생성하면 바로 센터 스피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센터 스피커를 추가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역 안 나오죠?
이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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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역이 이렇게 큰 딥이 생겨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절대 회복되지 않는 딥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로 얘를 올려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한 SSRP입니다. 소스 시그널 리커버리 프로세싱. 그러니까 원신호로 되돌리지 않으면 센터 스피커, 여러분들이 지금 장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장착하고 있는 모든 DSP, 만약에 10,000대다 그러면 9,990대는 이런 식으로 센터 스피커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이미 튜닝했다면, 헤드만에서 튜닝하지 않았다면 거의 99.99% 이런 센터 스피커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사운드가 울렁거리고 어느 특정 대역이 나오지 않는 센터 스피커, 30점도 안 되는 센터 스피커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105만 원의 유토피아를 장착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튜닝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입니다. 센터 스피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위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트위터, 순정 자리에 트위터를 그대로 교체했더니 트위터만 나오고 약 3.2kg에서 필터를 24dB짜리 필터를 했더니 고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dB입니다. 이 dB 발생했다는 뜻이죠. 여기는 그냥 봐줄 만하네요. 자, 운전석에서는 약 4kg의 큰 dB 발생했고, 조수석에서는 8kHz에서 큰 dB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피커만 교체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울퉁불퉁, 그러니까 딥과 피크가 있는데, 이것을 DSP를 써서 잘 조율하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아름다운 이 슬롭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조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를 교체하고 필터를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튜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 도어 스피커와 트위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율 전에 스피커를 바꾸고 트위터를 바꿨더니 이런 식의 파형이 나왔는데, 조율을 하고 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균일한 파형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수석 역시 마찬가지로 앞도어 스피커를 바꾸고 트위터를 바꿨더니 이런 식의 파형이 나왔습니다. 딥도 있고 중간에 약 200에서 700Hz까지 여기에 이제 큰 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서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튜닝을 하면은 L과 R,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를 추가해서 튜닝을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순정 신호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순정의 RTA가 이런 식으로, 순정의 RTA가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런 파형을 나타냈습니다. 자, 스피커를 교체하고 바이앰프하고 DSP를 설치해서 지금 이 위에 보이는 파형처럼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딥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역대의 딥, 그 다음에 저음까지 해결한 위쪽에 마이크 3개로 측정한 RTA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설명인데요. 음상과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K5의 순정에 세븐드럼을 돌려보면, 세븐드럼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 빨주, 노초, 파남보처럼 운전석에 들었을 때 이런 식의 사운드가 나도록 이미 시간 조절이 되어 있는 파일을 얘기합니다. 이 파일을 재생시키면 순정일 때는 1, 2, 3, 4번이 이쪽에 몰려 있고 5번은 여기서 나고 6번, 7번이 이렇게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센터 음상 4번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사운드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렇게 되면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 스테레오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그냥 맑은 소리, 세븐드럼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목소리가 여기에서 들린다 하더라도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죠. 음상 포커스가 넓어가지고 정확하게 보컬이 무엇인지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스테레오 분리가 완전히 안 돼서 음장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여도 나쁜 소리로 만든다는 얘기죠. 이것을 제대로 DSP로 튜닝을 하면 바로 이런 음상이 명확하게 잡힐 수 있어서 정렬된 음상과 부드러운 고음, 왜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명료도 높은 보컬과 스테레오 효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은 시간 위상들이 제대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임팩트가 큰 저음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같은 시간에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더 같은 소리라도 더 크게 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트위터와 미드를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앰프, 멀티를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가능하면 센터 스피커는 추가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원신호 복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SSRP. 원신호 복원을 해야 이 모든 튜닝, DSP의 튜닝의 시작은 원신호 복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장착을 하고 튜닝을 아무리 비싼 제품을 넣었다고 광고를 해도 제가 이야기한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고 튜닝하는 한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100점을 만들 수 있는 사운드를 80점 뿐이 못 얻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싼 곳을 찾고 많이 장착하는 곳을 찾겠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80점짜리 점수뿐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비약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고 튜닝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원신호 복원을 하면은 이 부품과 이 순정 사운드에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스피커의 성능, 그 다음에 DSP의 성능을 100%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을 장착한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트위터 바이앰프 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앞도어 스피커와 트위터는 이제 한 조죠. 이것을 바꾸면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센터 스피커를 보컬 KX3를 장착을 하고 DSP는 매치 업8 8채널, 여기에서 실제로 이 뒷도어 스피커도 교체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채널은 7채널이지만 7채널짜리 DSP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비용 차이도 안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8채널을 많이 우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8채널을 사용하면 신형들은 거의 다 8채널인데 가격도 차이가 거의 안 나고 출력도 높고 신형 프로그램들이 적용을 되기 때문에 이 8채널 DSP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착한 시스템, 즉 보컬 센터 스피커와 앞도어 스피커, 매치 8채널, 그 다음에 순정 잭 그대로. 그런데 이 택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택시 대부분은 미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다 분리해야 되고 IP 쪽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터기를 그냥 그대로 두고 IP를 뜯지 않고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이미 장착되어 있는 IP 쪽에 장비들, 내비게이션이든 택시 미터기든 카드 단말기든 이 부분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튜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PMP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시스템은 중급 시스템입니다. 가격은 센터 스피커 50, 앞 스피커 130, 그 다음에 여기 200, 그 다음에 여기 2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아대 장착비, 튜닝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비용이 중급으로 꾸며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급 시스템은 사실 사람에 따라서, 오너에 따라서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맨 처음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스피커만 바꿀 것이냐. 자, 두 번째 질문, 센터 스피커만 추가할 거냐. 세 번째, DSP만 추가할 거냐. DSP 이제 앰프죠.
자,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커를 바꾼다. 그런데 스피커를 바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단지 스피커만 바꾼다라는 게 아니고 소리가 커질 거다. 그리고 선명해질 거다. 출력도 올라갈 것이다. 전체적으로 뭔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를 바꾸면 바뀌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이 선명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 센터 스피커를 어떻게 할 거냐? 순정 그대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이 센터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나쁜가 보다 하고 이 센터 스피커만 추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튜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쁜 소리를 이 센터 스피커가 더 소리를 중음역대를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음량감을 없애버려서 소리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오너들이 느낄 때는 이 가운데에서 안 들리던 소리가 크게 나니까 소리가 좋아졌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달라지고 이상해졌는데 그걸 좋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운드입니다. 자, 세 번째, DSP 앰프만 추가할 것이냐? 이 스피커가 순정 스피커가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튜닝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가성비 좋은 튜닝을 할 것이냐를 사실 여러분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정말 돈을 적게 들여서 소리를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피커를 바꾸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향후에 DSP 앰프를 추가할지도 몰라. 그러면은 중급 이상을 장착하십시오. 하지만 이 DSP 앰프도 나는 장착하기도 그렇고 이 아래쪽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적당한 가격, 그 가격이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들여서 스피커만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30에서 50만 원만 더하면은 이 DSP까지 장착하고 센터 스피커까지 장착해서 시스템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운드하고, 그러니까 앞 스피커를 150만 원짜리를 장착한다 하는 안 하나하고, 자, 두 번째, 앞 스피커, 센터, 그 다음에 DSP까지 이렇게 장착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50만 한다면은 이런 시스템, 풀 시스템이 나오는데 어느 게 소리가 좋을 거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쪽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정도의 돈을 써서 스피커를 바꾸겠다고 생각했다면은 거기에다 조금만 더 얹어서 이 시스템을 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 카오디오 튜닝은 아주 다양한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왜? 저 스피커가 싼데 소리도 나쁠 거야. 저 DSP는 채널도 적은데 소리가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스피커가 60이라면 조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스피커가 좋으면 소리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저는 가성비 높은 이쪽 시스템을 200만 원 정도로 만들 수 있다면은 이쪽을 선택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 여기 100만 원짜리든 150만 원짜리든 해봤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나마 괜찮은 스피커로 바꾸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스피커만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개 카오디오의 기본 지식이 약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피커만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거나 10년 전, 20년 전에 스피커만 바꿔서 괜찮았어 라는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 첫사랑의 느낌, 스피커와의 첫 번째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은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단계 높아진 사운드를 만들지 않으면 100%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높은 튜닝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용을 거기에다가 조금만 얹어서 시스템을 꾸밀 수 있는, 이 스피커만 바꿨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K5 기본 오디오의 튜닝 방법,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 RTA 분석,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때의 원신호 복원, 그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것 위에도 전체적인 사운드를 만드는데 원신호 복원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비싼 물건을 써도 80점뿐이 못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에드만 카오디오였습니다.